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 끝없는 힘일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8년 9월 28일 창립 70돌을 만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체 일꾼들과 교원연구사들은 대학을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건설 힘있게 기원이 나는 손두마차 기관철원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7년 전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세상 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왔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대학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과 인민경제의 자립적 발전, 국방력 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한 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용의스러운 대학의 창립 70돌을 맞으며 전체 교원 연구사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드린다는 뜨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구상을 관철하는 데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나이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나이가 같다고 하시면서 어디 가보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관여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이에 대하여 응당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대학 중의 대학이라는 최상 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날로부터 6개월도 안 되었던 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날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또다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아주시어 대학의 책임일꾼에게 찬성 투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며 대학 현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나라의 맏아들 대학에 무엇을 아낄 것이 있는가고,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을 다 안겨주고 싶지만 생각뿐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과 사랑을 담아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들은 자유로운 품속에서 조선의 과학자, 교육자로 생을 빛내고 있는 영광과 행복으로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 후에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대학의 강화 발전을 위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언제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중시하고 내세우고 있다고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불러주신 손두마차, 기관차, 혁명대학, 맏아들대학이라는 부름을 명줄로 새겨안고 지난 기간 모든 학술기구들이 연구형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학부 학과들이 개척되면서 종합적인 학문구조를 갖춘 대학으로 나날이 전변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출한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수재교육, 박사원 교육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수많은 과학연구 집단들이 지방발전 20승 10종책 관철을 비롯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뚜렷한 과학연구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면서 지금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원연구사들은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기원이 나는 손두마차 기관철원에 세워준 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당제 9차 대회를 실질적인 교육과학 연구 성과들로 빛내일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17호 2025년 9월 26일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조선노동당은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장장 80성상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진정한 어머니 당이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이다. 조국당 방방곡곡의 수천만 아들 딸들을 한 품에 안아 자별 없이 정을 다해 보살펴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유대는 비상이 강화되고 온 나라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존엄 높은 정치 사상 강국 인민의 나라로 만방에 위영 떨치고 있다.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을 흉령의 제1제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理想이 꽃펴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도 세우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2살 맞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 대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속방되는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더 과감하게, 더 실속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더 큰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자. 우리 당이 펼친 대건설 전구들의 거세찬 활력을 부어주며 기적적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 있는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번의한 소식입니다. 경야는 청비서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을 받아 안고 10월 명절에로 향한 전임의적인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상원의 노동계급을 찾아 7걸 혁명학원 학생들과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지도교원 예술서조원들이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래연곡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 굳건히 이어가리로 선동공연에 막을 올린 7걸 혁명학원 학생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 수행의 전체병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높은 생산 성과로 보답해가는 연합기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모습을 반영한 종목들로 분위기를 거저시켰습니다. 당 앞에 다진 맹세대로 기적적 증산의 동음을 더욱 울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연자들이 부른 노래들은 나라의 대곤지 생산기지에 드높은 창조와 혁신의 기세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지도교원들과 예술서조원들도 다채로운 종목들로 세멘트 증산에 떨쳐나선 이건 노동계급의 요리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들이 펼친 공연에서 새힘과 용기를 얻은 상원의 노동계급은 당 창건 80돌과 당제 9차 대회를 더 높은 세멘트 증산 성과로 맞이할 열이 드높이 일터마다에서 집단적 혁신, 연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당 창건 80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서 혼신분투하고 있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소식을 특파기자들이 취재해서 전해왔습니다. 나라의 알곡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황해남도의 농촌들이 벼가 홀려 끓고 있습니다. 조냐마다 황금이삭이 솔리는 여기는 소예의 곡창 연백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 또다시 드넓은 연백볼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연안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수확을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벼가을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와 탈곡을 빨리 끝내서 나달 후시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이동식 종합 탈곡기와 벼 종합 수확기들이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해서 매일 안철웅 특파기자 만난 군의 일꾼은 9월 20일부터 군안의 거의 모든 농장들에서 벼가을에 진입했는데 28일 오늘 현재 군적인 벼가을 실적이 40%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 정보당 20톤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 거름을 허전마다에 대고 영양된 상무와 소식 재배 등 앞선 농업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해보다 1.2배의 소출을 더 낼 것을 내다보고 있는 소복농장의 벼가을 실적은 70%로서 군적으로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영양냉상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올해도 전 면적에 영양냉상물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식 재배 방법을 받아들였는데 밀식 재배보다 확실히 종자도 노력도 50% 이상 전략 생리활성 물질 피토신을 생육시기별로 입도비료로 주면서 바닷물 생물활성제 수림을 분모하였습니다. 결과 염분율과 천할 질량이 올라가면서도 병해충 피해도 받지 않고 논벼작황이 좋습니다.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석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새로운 혁신으로 수놓아가는 황희남도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금 더적인 벼가을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저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조제품을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장평철 투파기자가 보내온 서식에 의하면 도에서는 우량 품종의 염소 마리수를 늘리는 데 힘을 집중해서 올해만도 수천 마리의 새끼 염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사독 등판과 홍조화독 등판 등 수백 정도의 풀판에서 이동 방목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자기 고장이 흔한 약초들로 수의약품을 생산해서 계절적 조건에 따르는 병 발생률을 극력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도적으로 300여 개의 조제품 생산장을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조제품 생산을 활성화해서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생산량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금철 투파 촬영가가 촬영한 이 화면의 풀판은 홍조독 등판입니다. 홍조독 등판은 해발 1050m가 됩니다. 여기 기후 조건이나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염소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군에는 이런 풀판이 수십 곳이나 됩니다. 올해 봄철에 새끼 생산을 많이 해서 군의 일꾼은 올해 봄철에만도 800여 마리의 새끼 염소를 더 생산했다고 하면서 이에 맞게 이동 방목을 순환식으로 잘 조직해서 증치어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는 땅에 있는 영양가 높은 풀들을 뜯어먹이게 하고 오후에는 들매나무 잎이나 달에는 굵고 이들은 방목 시간을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먹이 조건을 지어주는 등 사양 관리를 염소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안 관광 도시에서 9월 22일에 개막된 원산 갈마 요리 축전 2025가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문경철 특파 촬영가가 요리 축전 진행 과정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성중앙기관들과 각도 인민위원회,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의 100여 개의 우수한 급양 및 대외 봉사단위 요리사 접대원들이 참가해서 자기 지방, 자기 단위의 특색을 살려 만들어내놓은 수많은 민족 요리들과 세계 요리들, 음료들은 사람들에게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우수한 음식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신포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다시마와 연포 온실의 남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출품했습니다. 우리 해안관광 지역에서 진행되는 요리 축전이 성격에 맞추면서도 그 원자재의 특성에 맞게 요리 가공 방법을 개선하고
관광지 명신지에서 야리가공 기술과 봉사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많은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명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여기에 맞게 음식 문화 수준을 더욱 높였다는 결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요리사 접대원들의 시범 출연과 즉석 음식 봉사 경연, 그리고 관광지구의 특성에 맞게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급양 봉사단위들에서 전시한 요리들은 가공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축전이고 또 많은 단위들이 축전에 처음으로 참가하지만 자기 단위 명요리들과 지정된 세계 요리들을 정말 손색 없이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70여 개에 달하는 구병 봉사단들에서 이번 관광계절에 얻은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야린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특색 있게 진행된 축전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에 앞선 요리 기술과 경험들이 널리 공유됐습니다. 원산 갈마 요리 축전 2025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요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흐르바츠카에서 진행된 2025년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27일 귀국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는 2025년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로 저국을 빛내는 우리 체육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장산체육단에서는 정말 체육단이 생겨서 36년 만에 세계 레슬링 선수권 보유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온 체육단이 자기 일처럼 모두가 기뻐하면서 우리 원명경 선수를 축하해주자고 모두가 이렇게 비행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9살부터 남포시가도구역 과외체육학교에서 리슬링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총성의 그 재능의 싹을 키워주고 오늘쯤 훌륭히 꽃피워준 따사로운 우리 당의 품위. 우리 아들이 국가종합감독으로 12여 년 동안 한선선 선수를 맡아서 키워서 오늘은 세계 하늘가의 공학기를 휘날렸습니다. 기쁘고 정말 대견하고. 저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레슬링 선수들을 관계부문, 체육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가족들이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흐르바츠카에서 진행된 2025년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는 80여 개 나라와 8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올림픽 우승자들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참가한 규모가 대단히 큰 경기였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금메달 3개를 포함한 7개 메달.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4.25 중경기 선수단 한청성, 평양체육단 어경영, 장산체육단 원명경 선수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시상대에서 공화국기가 어린 순간에는 적의 용예를 빛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 선생님들이 그런 말없는 그런 수고 속에서 오늘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과를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공화국 선수권대회에서 4연승, 올해 아시아 선수권대회와 세계 선수권대회에 두 개의 금메달 획득하기 정말 기쁩니다. 이번 경기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하여 다음번 경기에서 더 많은 금메달로 저국의 영예를 빛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남부 지역에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태풍의 최대 바람 속도는 시간당 241km에 달했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10여 개의 도시에서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운수수단들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또한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으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피해 지역들에서 약 190만 명이 긴급 소개됐습니다. 낮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최고 1.5m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도로와 살림집들이 침수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일 서부 벵갈주의 콜카타시에서는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25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1986년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폭우로 거리들이 침수되고 1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비행기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과 흙사태로 강둑이 무너지면서 과수원의 많은 면적이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양의 과일이 감탄 속에 떨어져 생산량이 대폭 떨어졌다고 합니다. 띠르키예에서 수십 년 내 최악의 가물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2일 이 나라의 기상수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인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27% 줄어들어 50여 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가물로 농업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 식량 가격이 오르는 등 부정적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사들이 암세포에 대한 표적 치료에 나노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내에 주입된 나노로봇은 생체 총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암세포에 인공적으로 일정한 표식을 만들어주어 면역계통이 암세포를 정확히 인식해서 깨끗이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의 모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에 대한 표적 치료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나노로봇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인체의 깊은 부위에까지 주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백두산에서는 오전에 눈이 내린 후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단 7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이남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우이주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아침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